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14번째 시간으로 루트로커스 방법에 의한 컨트롤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그 컴pen세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이때 스테디 스테이트 애큐러시는 높여주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레스폰스 스피드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리드 컴pen세이션에는 이미 리스폰스 스피드를 올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컴pen세이터를 합치면 우리가 리스폰스 스피드도 높이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줄일 수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모두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컴펜세이션을 합쳐서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OPM풀 통해서 회로를 이제 꾸밀 수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레그 리드 네트워크가 되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부호가 뒤집혔으니까 다시 뒤집어주기 위해서 사인 인버터가 따라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G1 임피던스로 놓고 이 뒷부분을 G2 임피던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G1을 먼저 구해보면 지금 R3하고 R1, C1이 직렬 연결된 부분이 R3랑 병렬로 다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묶어주면 네, 이렇게 묶어지죠. 그러면 일단 요식은 이대로 두고요. 이제 G2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똑같은 형태에서 인덱스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G1분의 G2 폼을 쓸 거니까 G2는 한 번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R2하고 R4를 묶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아웃풋 전달 함수를 구하면 중간에 ES 단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ES에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부분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니까 마이너스 R5분의 R6 이렇게 들어가고 인풋에서 중간 단자까지는 마이너스 G1분의 G2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구했던 G1분의 1과 G2를 곱해서 식에 써줍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G1분의 1부터 써주면
그리고 G2를 또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이제 시정수 형태가 이제 보이죠? 그러면 요 S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시정수 T1으로 놓고요. 요쪽 S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시정수 T2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도 요 S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시정수로 놓을 건데, 이때는 감마분의 T1이라고 놓고, 역시 요 S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베타 T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계속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폴 제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T1으로 분자에 있는 T1을 나눠주고, 분자에 있는 T1을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T1 오버 감마도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 형태가 나타났고, 여기에는 이렇게 폴 형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T2를 앞으로 빼주고, 베타 T2를 분모에 있는 베타 T2를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소거되는 성분들이 이제 생기고요. 남는 것은 감마 오버 베타가 남고, 이제 폴 제로 형태로 정리가 돼서 식들이 좀 더 깔끔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KC 베타 오버 감마라고 놓으면 한 번 더 식이 정리되는데, 그러면 베타 오버 감마가 감마 오버 베타하고 소거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앞에 개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감마하고 베타를 모두 다 1보다 큰 값으로 놓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부분은 요 개인까지 합쳐서 이 부분을 리드 컴펜세이터로 놓고요. 요 뒷부분을 레그 컴펜세이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컴펜세이터가 결합된 형태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감마라는 값은 요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요. 베타는 이렇게 되고, KC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레그리드 컴펜세이터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첫째로 감마하고 베타를 다르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하고 베타를 같게 놓고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감마 베타가 다른 경우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젬플로 감마와 베타가 다른 경우를 볼 거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러한 클로즈드 룹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페루프 전달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GS니까 네, 이렇게 페루프 전달 함수까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모를 0으로 놓고 풀어서 근을 구하면 이제 클로즈드 룹 4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한 폴 값은 이러한 켤레북소수 형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 로커스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면 이제 분자에서는 4를 가져오고 분모에서는 1,0.5,4를 가져와서 루트 로커스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라이브러리 불러오시고 분자의 4, 분모의 1,0.5,0 루트 로커스를 한번 그려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클로즈드 루프 폴이 요 값이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0.25 플러스 마이너스 1.98 지점이죠. 그러면 대략 뭐 요 정도의 이렇게 폴 두 개가 있겠네요. 그럼 현재 지점에서 이 원점이랑 이렇게 이어보면 우리가 제타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 길이를 가지고 언댐프트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스템은 이제 제타 값이 이렇게 기하학적 관계를 구해보면 제타는 0.1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댐프트 내추럴 프리퀀시는 2 레디안 퍼 세크가 나오고, 우리가 스태틱 벨로시티 코에피션트, 스태틱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구할 때 쓰는 그 벨로시티 컨스턴트를 구해보면 (8) 인버스 세컨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계점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감쇄비는 더 0.5를 크게 잡아서 이제 트랜지션 레스폰스를 더 빠르게 좀 해줄 거고요. 아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감쇄를 더 눌러줘서 헌팅이 심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n을 더 크게 해서 트랜지션트 레스폰스를 좀 스피드를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KV 값을 역시 키워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잡아줄 거고요. 그러면 요 위에 두 개는 지금 레스폰스 스피드를 올리는 거라서 리드 컴pen세이터의 역할이 되고, 요 아래쪽에 있는 KV를 높이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작게 하는 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낮추는 거라서 레그 컴pen세이터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드 컴pen세이션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레그 컴pen세이션을 구현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컴pen세이터는 앞부분에 이렇게 리드 컴pen세이터가 들어오고, 뒷부분에 이렇게 레그 컴pen세이터가 붙죠. 이때 감마와 베타는 다 1보다 컸고요. 그 다음에 감마하고 베타는 값이 다르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pen세이터를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 이제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이제 새로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어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S 도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제타를 0.5, 오메가 n을 5로 놓기 때문에
어떻게 놓을 거냐면 오메가 n을 5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제타는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 부분을 0.5로 놓을 거니까 그러면 이 세타는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함수로 이제 구해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부분은 2.5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설계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새로운 지점에 도미넌트한 클로즈드 룹 폴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펜세이티드 된 루트로커스가 이제 이 지점을 통과를 해야겠죠. 그러면 기존의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페이즈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이 새로운 도미넌트 클로즈드 룹 폴 지점에서 기존의 그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페이즈를 이제 구해보면 마이너스 235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5도를 더해야 마이너스 180도가 되니까 이 루트루커스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를 통해서 요 플러스 55도만큼 페이즈를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에 제로하고 폴을 이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제로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레그리드 컴펜세이터를 붙이게 되면 지금 분모에 보시면 이렇게 차수가 2차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차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시스템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폴 제로를 상쇄시켜서 차수를 좀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요 제로 지점을 폴 지점을 요 제로를 가지고 이제 상쇄를 시켜주기 위해서 요 같은 지점에다가 마이너스 0.5 지점에 제로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상쇄가 돼서 시스템의 차수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다시 좀 줄어들게 돼서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좀 더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좀 잡아보고 이제 제로가 잡혔으니까 이제 폴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드 컴펜세이터의 이 파이는 제로의 위상에서 폴의 위상을 빼주는데 이 값을 우리가 55도로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이제 S도메인 상에서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폴은 마이너스 5.021에 잡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를 구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T1을 구할 수가 있죠. T1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감마분의 T1이 5.021이니까 감마는 10.0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그니튜드로 가서 여기에다가 기존의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을 곱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미넌트 클로즈드 룹 폴에서 평가를 하면 루트로커스의 정의에 따라서 이 매그니튜드는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KC 값을 구해보면 6.26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리드 컴펜세이션의 모든 이제 인자가 구해졌고, 끝으로 이제 KV를 구해보면 이제 베타 값을 알기 위해서 KV를 구하는 거죠. 이제 레그 컴펜세이터로 넘어가서 요 전체 컴펜세이션 된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이제 요 관계를 이용해서 KB를 이제 구할 건데, 우리가 KB를 아까 80으로 잡았었잖아요, 목표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S를 0으로 보내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S가 하나 빠졌고요.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KC는 6.26이고 베타는 모르고 감마는 10.04, 그 다음에 GS는 S에다 0을 넣으면 이제 4 오버 0.5만 남아서 요 값이 이제 8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베타는 16.04가 돼서 레그 컴펜세이터의 베타 값이 16.0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레그 컴펜세이터의 매그니튜드로 가서 (16.04) T2분의 1에 목표로 하는 클로즈드 룹 폴의 위치에서 평가를 해보면 루트로커스 요 값이 이제 루트로커스를 리드 컴펜세이션이 잡아놓은 루트로커스 궤적을 이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요 값을 최대한 이제 1이 되도록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레그 컴펜세이터의 페이즈 또한 기존의 리드 컴펜세이터가 바꿔놓은 궤적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약 한 5도 정도만 변화를 허용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폴에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보면 T2는 이제 한 5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와 레그 컴펜세이터가 다 구해졌죠.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써보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GS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트랜스 펑션을 구해보면 GS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4 오버 S 플러스 0.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의도적으로 제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가 되고 이제 시스템의 차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루트 로커스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분자에서는 1,0.1을 쓸 거고 분모는 이 식을 전개해서 개수만 뽑으면 되는데 뽑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루트 로커스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1,0.2를 넣어주고 분모에는 1,5.0325 0.0626 0이 되죠. 이 상태로 루트 로커스를 그리면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기존 루트 로커스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전반적인 루트 로커스의 형태는 거의 변화가 없죠. 육안으로 보기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여기 이쪽에 원점 근처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 영역을 좀 줌을 해서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0.5 X축은 마이너스 0.5에서 0.1 구간을 보고 Y축은 마이너스 0.3에서 0.3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확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폴이랑 제로가 있죠. 그래서 원래 있던 폴이랑 만나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합쳐져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쪽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리그렛 그 컴펜세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원점 근처에서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아주는 이제 역할을 할 거고 전체적인 쉐입은 지금 크게 바뀌지 않은 형태로 일단 보이지만 원점 근처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실제적으로 신호가 어떻게 이제 거동 특성이 바뀌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될 텐데요. 먼저 좀 필요한 자료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ncompensated 시스템을 볼 건데 우선 스텝 인풋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르프 전달 함수는
기존에 컴pen세이션 되기 전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분자에서는 4, 분모에서는 1, 0.5, 4 이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mpensated 시스템으로 가서 역시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이때는 이제 컴펜세이션이 들어가니까 네,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중간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만 써보면 이렇게 돼서 분자에서는 이 정보를 가져오고 분모에서는 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스텝 인풋에 대한 타임 차트를 한번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지우고 차트를 그릴 거라서 이건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 이제 넘파이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0에서 8까지 볼 거고요. 먼저 uncompensated system closed loop 트랜스퍼 펑션을 써주고 아웃풋을 이제 스텝 레스폰스에 대한 아웃풋을 구해줍니다. 플랫을 해주고요. 라벨을 uncompensated system 붙여주고 그리드 넣어주고 레전드 표시해주고요. X 라벨은 T, Y 라벨은 Y1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그려보면 이 포트가 뭐 하나 잘못됐나 본데요. 플랫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플랫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스텝 인풋을 줬는데 아웃풋이 상당히 오버슈팅 하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좀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펜세이티드 시스템으로 가서 똑같이 제 분자에는 25.04, 5.008
분모에는 1,5.0325, 25.1026, 5.008 넣어주고 y2로 스텝 레스폰스로 아웃풋을 구해주고 그림을 그릴 건데 라벨을 compensated system 레전드 붙여주고요. y 라벨은 y1과 y2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구해졌고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크게 헌팅하던 시스템이 요 초반에 트랜지션 레스폰스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빨라졌죠. 리드 컴펜세이터의 영향으로 이렇게 빨라지고 지금 오버슛도 우리가 제타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눌러져서 지금 진폭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렴 속도도 빨라졌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수렴을 이 정도에서 벌써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레스폰스도 빨라졌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그 수렴을 향해 가는 그 속도도 이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레그 컴펜세이터만 썼을 때 그 약점이 이제 요 리드 컴펜세이터까지 같이 병합을 해서 씀으로써 해소가 됐고, 네, 이렇게 확실히 사양이 확실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램프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램프 인풋에 대해서 볼 건데, 이때는 이제 요 클로즈드 룹 페르프 전달 함수에다가 분모에 요 s를 넣어서 스텝 레스폰스를 그대로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면 되니까 기존 코드를 좀 수정을 해서 볼 텐데, 여기 이제 분모에 s가 들어간 형태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가 곱해졌으니까 이 끝에 0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끝부분에 0만 붙여주고요. 그리고 시간은 0에서 1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 인풋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램프 인풋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라인으로 그릴 거고, 라벨은 램프 인풋, 그래서 라벨도 붙여주고요. 이렇게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네, 잘 안 보이는데 확대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지금 보시면 요 파란 uncompensated 시스템은 지금 헌팅을 지속하면서 요 끝에 보시면 지금 수렴을 못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 컴펜세이티드 된 시스템은 초반에 약간의 트랜지언트를 거쳐서 이미 이제 수렴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램프 잎에 대해서는 확실히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요 반응 속도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레그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면서 목표로 했던 그런 제어적인 성능이 다 발현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로커스를 통한 이제 컴펜세이션 기법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루트 로커스 기법을 살펴봤고, 여기에 이제 컴펜세이션까지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서 프리퀀시 레스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요 S 도메인에서 다 이제 요 폴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 살펴봤었는데, 예, 다음 시간부터는 요 허수축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이 허수축에서만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좀 살펴보고요. 이 기법이 또 나중에 이 컴펜세이션이랑 또 만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화두를 바꿔서 이 프리퀀시 레스폰스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